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18일, 일요일 오후고요. 오늘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좋은데, 뭐, 편안한 시간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영상을 못 올려드렸고요. 그래도 오늘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단 시간이 중간에 좀 비어서, 지금 일단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지난 금요일까지 얘기를 일단 담았고요.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입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난주 조금 조정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보시면 그래도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이었고요. 강보합 마감이 됐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만 유독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유독 우리가 지금 더 많은 민감한 반응을 보인 부분이 글쎄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원인인데 이 내용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얘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미국, 일본, 중국, 그 외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유독 더 심했죠. 유독 더 심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가 글쎄 이게 지금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인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적은 물량으로 지금 계속 눈치를 보면서 우리 시장을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9월부터 조금 이게 그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수상한 기운이 좀 있어요. 이 대주주 요건 강화와 외인들의 9월, 10월, 9월부터 시작한 이 10월까지 현재까지 이 행보들이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신뢰도가 좀 더 확보되는 지표들이 좀 더 보여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외인들이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개인들에게 지금 너무 많이 이슈화가 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11월 말 중하순에서부터 12월 사이에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좀 정리를 해 놓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만약에 외인들이 좀 빠져나가 가지고 나가서 이게 외국으로 본국으로 들어가는 돈만 아니면 환율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이 우리나라 국외로 빠져나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채권 시장도 지금 빠진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놓고 따지면 지금 이 돈을 그냥 쥐고 있는 상태인 걸로 보여지는데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다음 주부터라도 조금 다시 들어와 줄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빼는 흐름들이 좀 나온다면 조금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지나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난주 우리 국내 쪽에서는 확진자가 확실히 둔화돼서 더 조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더 안 좋았죠. 훨씬 안 좋았죠. 해외 쪽은 미국이나 유럽 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 프랑스 쪽은 지금 봉쇄 조치가 지금 시행 중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상태에서 보면 1일 확진자가 지금 6만 명대를 넘어서는 또다시 지금 3차 유행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나온 뉴스까지 본다면 3차 유행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 2주 전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처럼 얘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막 지수가 막 폭락을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경제를 짓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계속 제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경제 지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이게 확진자의 증가 감소가 주식시장의 과거처럼 지난 3월, 4월, 3월 달처럼 이렇게까지 2월, 3월처럼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 이제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그 주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부분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1.8조 플러스 알파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화당 쪽에서 0.5조 이상 안 돼. 이렇게 지금 5천억 이상 안 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민주당은 우리는 2.2 밑으로는 협의할 생각이 없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까지 놓고 보면 새벽에 나온 얘기까지 놓고 보면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안건을 일부 조금 인정을 해주겠다, 합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공화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더욱더 민주당은 지금 강경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지금 양보를 조금 더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남아있고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차피 일단 이번 주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돈은 대선 이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 전에 합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합의를 하고 그냥 합의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나갈 거다라는 걸 홍보하는 정도의 수준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효과가 좀 낮아지는 상태가 됐고요. 이제 구간상으로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에 뭐 오히려 합의를 보기보다는 다음 주 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대선에 또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다음 주 정도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 전에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정부 쪽에서 지금 조금씩 숙이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만 어떻게 해결을 해주면 가능성은 좀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은 대선 전에 되든 대선 이후에 되든 큰 문제 없어. 어쨌든 할 거잖아. 지금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할 거잖아. 대선 이후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잖아. 여기에 지금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단지 좀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좀 가능성이나 이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조금 그날 이슈가 조금 더 강화되고 약화되고 그 차이지. 일단은 어떤 부정적인 이슈 쪽으로 가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우호적인 부분일 수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우호적일 수는 있다. 단기적으로 파도는 계속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격차인데요. 지금 지난주까지는 격차가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나온 얘기가 바이든 후보의 아들의 스캔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SNS 상에서도 얘기들이 많고요. 한 상태인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후에 지지율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부분이 긍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이 스캔들로 인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불확실성에 무게를 두고 이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 격차가 유지되거나 더 벌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두 가지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신 임상 중단 관련된 부분이었죠. 존슨앤존슨 제네카 이후에 존슨앤존슨도 지금 임상 중단이 됐는데 곧 뭐 다시 재개, 지금 이제 제네카 쪽은 재개를 한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이자 쪽 얘기가 지금 나왔죠.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나왔던 뉴스에서 중국 쪽에서 일단 또 한번 이 반격의 카드를 지금 만든 상태고요. 이로 인해서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이 그저께 금요일 날 뭐 나쁘지 않았는데 막판에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조금 이 상승폭을 둔화시키고 또는 하락 중인 종목들은 하락폭을 좀 키운 마감이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 자, 이번 주 이슈를 보면요. 이게 지난주 이슈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 이슈에서 넘어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난주에 이어져 왔고,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서 다음 주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그 부분의 연결성 때문에 앞부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대선 부양책 합의 여부, 그러니까 대선이 아니라 부양책 합의 여부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일단은요. 대선 전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문우신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진전은 계속 있다. 계속 그리고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락 방향보다는 상승 방향에 더 큰 무게를 둘 수 있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앞전에 그 흐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2일 날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각자 이제 TV 토론회 형태로 각자 형태의 유세를 했잖아요. 그걸 생중계를 했잖아요. 바이든 후보가 일단 시청률에서는 훨씬 더 앞섰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뒤집는다고 한다면 마지막 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 추이 역시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화이자를 중심으로 해서 11월 달에 백신의 긴급 승인 가능성 얘기가 나왔고요. 뭐 4월, 뭐 그다음에 여름, 뭐 요런 이제 전체 전 국민 대상의 접종 가능성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제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분명히 변화할 텐데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 실적은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내일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 3분기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뭐 매번 나오는 지표들 지금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 지표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갔다가 약간 지금 둔화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 부분이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 변동성 정도는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의 큰 틀에서의 변동성은 이거고요. 요건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요건 3억 원 강화와 관련해서 기재위에서의 국정감사가 22일에서 23일 사이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 쪽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론전을 펼칠 상황을 만들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의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분명히 혹시나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뭐 혹시나 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혹시나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분명히 이 외인들의 지금 매매 행태를 보게 되면 최소한 11월 작년처럼 11월 말에서 12월 사이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개인들 매물을 다 유도를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가운데 개인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고 그게 지금 시장에서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은 11월 말에서 12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 발 빠르게 미리 시작하는 거일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10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2월에 나올 물량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올 물량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작년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올해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유예가 된다면 10억으로 유예가 된다면 아마 시장은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에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한 게 맞다면 외인들 다시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그 떠나갈까봐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갈까봐 우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분명히 맞춰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물론 이 기업의 경제적 환경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줘서 기업들의 이익이 더 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메리트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외국인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우리 돈 바쳐가면서 제발 좀 들어와줘. 이런 식의 표현을, 이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일단은 뭐 그런 정도,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다. 이번 주 증시 전망 놓고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20에서 2420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의외의 상황들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지수 폭이 낮아졌는데 이번 주는 요 정도 라인이면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오게 될 국감에서의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답이 나오느냐에 따라 정부에서 만약에 고려를 해보겠다 정도까지만이라도 나와주면 1차적으로는 좋은데 이 부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11월, 12월까지 지켜보고 매물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다 빠져나가고 지수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가는데 그때 가가지고 바꿔보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지금 참 너무 답답한데 지금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나온 얘기들을 보면. 그래서 이거 나오기 전에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좀 더 응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변수입니다.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815에서 870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관심 섹터를 놓고 보면 반도체 뭐 실적이 일단 받쳐줄 걸로 보여지잖아요. 자동차 마찬가지고요. 요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 섹터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 테슬라 실적 발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의 예를 들어서 이 서플라이 체인으로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거고 전기차 테마도 한번 괜찮을 거고요. 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는 수소차 그리고 그린 에너지 뭐 그저께 홍남기 부총리께서 유엔의 이 그린 에너지 뉴딜 쪽 얘기를 하면서 그린 에너지 쪽 전 세계 이제 부양책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도 신경을 우리가 한번 써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이제 하나 플러스 한다면 아까 넷플릭스 얘기 말씀드렸던 그 차원에서 어떤 미디어 관련 섹터들 이런 섹터들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흐름이 이번 주 예상되는 흐름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오늘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거 정말 우리 개인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뭐 5천만 원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는데 뭐 나하고는 관계 없는 얘긴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시장이 무너지는데 이게 이 큰 물량들이 덩어리 물량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나는 상황인데 산 밑에서 나는 등치가 조그만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산 전체가 무너지는데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하시게 되면 지수 전체가 내려앉으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던 5천만 원을 투자했던 현금 들고 있는 게 아니면 무조건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법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파는 게 오르냐?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투자의 어떤 이 흐름이 깨지는 상황에 이 딱딱 끊어지는 이런 상황에 이 어떤 그 흐름을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니네는
중장기 투자하지 말고 그래서 크게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12월 달에 무슨 배당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 배당은 무슨 배당? 니네 같은 서민들은 그냥 배당 받지 마.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이제 그런 쪽의 상황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한번 모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마치겠습니다.